안녕하세요. 캐나다 뉴스9 배하나입니다. 직접 취재하는 캐나다 유일한 한인 방송 뉴스 하나TV 구독과 좋아요로 늘 다양한 소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28일 캐나다 연방 총선을 앞두고 캐나다의 미래에 대한 관심들이 뜨겁습니다. 각 당 대표들은 표심을 잡기 위한 막판 유세에 나섰는데요. 특히 전체 338개 선거구 중 42곳이 몰려있는 BC주는 이번 총선의 핵심 승부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에서는 자유당과 보수당이 박빙의 승부를 벌이고 있어 각 당 모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하나TV에서는 마카니 자유당 대표와 피에르 폴리에브 보수당 대표의 집회 현장을 직접 취재했습니다. 카니 대표는 썰이 유세에서 국민의 삶을 지킬 리더가 누구인지 결정하는 선거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Using every single dollar of those tariffs. Every single. Pierre Poilievre pocketed all the money. We're going to send it to our workers. 폴리에브 대표는 대규모 집회를 열고 경제 회복과 치안 강화가 이번 선거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His plan is to make it even worse. Mark Carney's plan is to do exactly what Trudeau did on steroids. More spending, more taxes, more soft on crime. We can't afford 4 more years of the Liberals. 한편 자그민싱 NDP 대표는 토론토와 해밀턴을 돌며 의료, 주거 공약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재 BC주 지지율은 보수당 41%, 자유당 39%, NDP 17%로 나타났습니다. 한 표 차이로 승부가 갈릴 수도 있는 격전지 BC주에서의 막판 표심 경쟁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 당의 중심 공약은 무엇일까요? 먼저 보수당은 세금 감면과 규제 완화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소득세를 15% 인하하고 탄소세를 폐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마약과 치안 문제를 부각하며 안전 마약 공급 프로그램 중단과 총기 밀수범에 대한 종신형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유당은 경제 성장과 복지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중산층 감세를 유지하고 의료, 교육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으며 녹색 산업 육성에도 힘을 싣고 있습니다. 최근 마크 카니 대표가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51번째 주 발언을 인정해 화제가 되었는데요. 이에 카니 대표는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며 주권을 지키겠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NDP는 복지 확대를 핵심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국민 주치 도입, 필수 약품 무상화, 식료품과 임대료 상한제 실시를 약속했습니다. 사전 선거로 이미 많은 투표가 진행되고 있으며 28일 선거로 4년간의 캐나다 정치를 책임질 당권의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ICBC가 주행거리가 짧은 운전자들에게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거리 연동 할인 제도를 6월부터 도입하는데요. 대상은 연간 1만 5천 km 미만을 운전하는 운전자이며 최대 15%까지 선택형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할인 대상은 충돌, 종합, 대인 배상 등 주요 선택형 보장 항목으로 실제 할인폭은 연간 주행거리에 따라 10%에서 최대 15%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할인을 받으려면 ICBC 선택형 보험에 12개월 이상 가입해야 하고 차량 계기판 사진을 1년 간격으로 2차례 이상 제출해 주행거리를 증명해야 합니다. 이번 할인은 6월 1일 이후 갱신되는 보험 계약부터 적용되고 RB, 수집용 차량 등 일부 차량 유형은 할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캐나다 전역에서 캐나다산 구매 운동이 확산되면서 BC주 와인 업계가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매장과 식당에서는 미국산 대신 국산 주류가 채워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BC주 와인 판매와 와이너리 방문객 수가 모두 증가하고 있습니다. BC주 정부에 따르면 엘버트주와의 직거래 프로그램을 통해 올해만 8만 9천 병 이상의 BC주 와인이 판매됐습니다. 레스토랑 체인들도 미국산 대신 BC주 와인을 대량 주문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와인 업계는 캐나다 시장 수출 중단으로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미국 와인의 최대 수출 시장으로 연간 약 11억 달러 규모입니다. BC주 와이너리들은 지난해 한파 피해를 딛고 올해 자체 생산량으로 대부분 수요를 충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업계는 이번 여름을 계기로 장기적인 시장 확대를 노리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캐나다 청년층의 총기 면허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는데요. 김지우 기자, 어떤 상황인가요?
네, 2024년 캐나다에서 총기 면허를 신청한 사람이 약 6만 명에 달하고 이 중 7,500명 이상이 30세 미만이며 특히 10대 남성의 신청이 전년보다 11%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규제 대상 총기의 종류가 많아졌음에도 청소년과 청년층 중심으로 총기 소지에 대한 관심이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RCMP에 의하면 18살 되었을 때 소지 및 취득 허가증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총기 면허 급증은 캐나다 사회의 분위기에 변화를 보여주고 있어 우려의 시각을 자아내고 있는데요. 현재 총기 소지자는 등록 기준 240만 명이지만 실제 소유자는 400만 명 이상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2020년부터 총기 금지 품목을 2,000종 이상으로 확대했습니다. 한편 이번 총선에서는 총기 소지 문제가 주요 변수로 떠오를 수 있는데요. 새로 총기 면허를 취득한 청년층 다수가 첫 투표권을 가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자유당은 총기 규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보수당은 총기 규제를 철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북미 국경 보안 강화가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서는 과테말라 출신 여성이 휴대폰 앱 안내를 따르다 실수로 국제 다리에 진입해 미국 시민권을 가진 두 딸과 함께 일주일 가까이 억류되는 일이 벌어져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인권단체와 미국 하원 의원들은 과잉 대응과 시민권 침해 가능성을 지적하며 국경 관리의 투명성과 책임 강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 미국 시민인 하준서 씨는 6차례나 캐나다에서 추방된 뒤 반복적으로 불법 입국을 시도해 결국 구금됐습니다. 이 사건은 시민권 침해라기보다는 국경 관리 체계의 허점을 드러낸 사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국경 보안 강화가 실수에 대한 과잉 대응과 통제 실패라는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소득신고 시즌을 맞아 BC주 정부가 한인사회를 대상으로 한 정부 혜택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간담회는 버나비 사우스 메트로타운 지역구 최병하 주요원 사무실에서 진행됐으며 언론사, 사업자, 변호사 등이 참석해 질의응답을 이어갔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BC 가정보조금, 캐나다 양육보조금, 세입자 세액공제, GST, HST 환급, 기본소득세 공제 등이 소개되었습니다. 특히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정은 별도 신청 없이 두 가지 보조금을 통합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25년도 기본 개인 소득세 공제액은 12,932달러로 소폭 인상되었으며 소득신고 마감일은 일반일은 4월 30일, 자영업자는 6월 15일까지입니다. 최병하 차관은 한인사회를 위해 여러 서비스들을 한국어로 지원하고 있고 이미 하나TV를 통해 발표했듯이 BC주 한인문화의 달 제정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4월 중순인데 여기 BC주 캐나다는 4월 말이 개인 소득 마감입니다. 통계적으로 보면은 1년에 2 빌리언 달러 어치의 혜택을 안 받으셔가지고 저희가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BC주는 매년 10월을 한인문화의 달로 지정해 한인사회의 성과를 기념하고 차세대 교육 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상 이번 주 캐나다 뉴스 9 마치겠습니다. 투표에 꼭 참여하셔서 정치에 대한 한인들의 관심 표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